네, 이번 시간에는 면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차시로 면세 제도의 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필수품, 면세되는 제한화 영역 중에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세 제도의 의의예요. 면세 제도는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요. 면세 제도는 보통 부분 면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분 면세. 그러니까 자기가 면세 사업자가 자기가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영세율 제도는 완전 면세라는 말을 써요. 완전 면세. 그러니까 수출할 때, 예를 들어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수출 전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전액 환급을 받아요. 부가가치세액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전부 완전히 이제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면세는 부분 면세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세제도를 둔 목적이 뭐냐, 목적. 면세제도를 왜 두고 있느냐. 부가가치세는 모든 제한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는 세금이죠. 모든 제한화 용역. 그러니까 일반적 소비세, 일반 소비세. 열거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모든 제한화 용역이 똑같이, 그리고 물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빵을 1,000원짜리 사면 100원을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죠. 그런데 재벌집 회장님들이 1,000원짜리 빵을 사도 똑같이 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의 수직적 측면에서 보면 좀 불공평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의 단점 중에 하나죠.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제도를 보면 보통 기초생활필수품이라든가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 교육 문화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 요소, 부가가치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 이거에 대한 대가인 그 임금, 지대, 이자와 관련하여 또 면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보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적 목적으로 면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면세제도는 일반 소비세예요. 모든 제한화 용역 공급에 과세를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남발을 하면, 면세 규정을 너무 남발을 하면 그 부가가치세 근간이 좀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제도는 전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되는 제한화 용역에 대해서는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되는 것들, 그리고 과세되지 않는 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과세가 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법상 면세되는 거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 포인트가 잘 안 보여서 예,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이 9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좀 이렇게 밑줄이 좀 잘 안 예쁘게 안 쳐졌는데 제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먼저 크게 기초생활필수품. 기초생활필수품은 미가공식료품, 그리고 비식용, 국산,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위생용품, 여객, 운송 용역, 대중교통 말하죠.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면세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종교와 관련하여 교육 용역, 도서신문 잡지, 관보통신 방송, 그리고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도서관 등의 입장 용역, 종교, 자선, 학술, 고호 등 기타 공익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한화 용역, 이런 것들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요소로서 금융보험 용역, 토지의 공급, 인적 용역, 그리고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그리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제한화 용역과 반대로 국가, 지방자치, 공익단체 등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한화 용역, 그리고 특정 재화가 있습니다.
우표, 인지증지, 복권, 공중전화, 담배. 요게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걸 전반적으로 한번 묶음으로 제가 묶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면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더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없어졌다, 사라졌다, 새로 생겼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 용역. 많이 실무에서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 청소 용역이 있고 공장, 학교, 구내식당, 정부 업무 대행단체 등이 공급하는 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기적, 분유, 기저귀 뭐 이런 것 다 면세 규정이 있고요. 어쨌든 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주택과 관련해서 한번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면세에 대한 항목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필수품, 면세되는 제한한 영역 중에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미가공 식료품. 미가공 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말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에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먹을 수 있는 걸 말하죠.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의 탈곡, 정미, 정맥, 재분, 정육, 건종, 냉동, 염장, 포장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세 조항은 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그랬죠. 이 미가공 식료품은 어디서 열거하고 있느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서 전부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국제적 기준에 맞춘 관세유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뒤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뭐 영어도 많이 섞여 있고 그래요. 한번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원생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쌀겨, 밀기울, 복숭아씨 이런 것도 같이 면세를 해주고요.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거, 섞은 걸 말하겠죠. 단순히 혼합한 것도 면세가 적용이 되고 기능성 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성 쌀은 쌀에 이제 인삼 추출물이라든가 아미노산 같은 그런 이제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섞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면세가 적용되지만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쌀의 함량이 90%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쌀의 알곡 모양, 쌀의 모양 있죠? 이 타원형 비슷한 모양,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면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이에요. 여기에 다 이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 생선류, 폐류, 애조류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이 단순가공식료품도 면세로 열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12번에 보면 5호에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이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고 할 수 있죠. 김치,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경우도 배추, 뭐 이거 다 섞어가지고 성질이 좀 발효를 시키니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법에서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도 같이 면세를 적용을 합니다. 다만 그건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과세한다겠죠. 과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치를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포장해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대형마트에서 파는 김치들이 있죠. 그런 거는 과세를 하지만 단순히 재래시장 같은 데서 가면은 이제 반찬 가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많이 사죠. 김치 사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어치 해서 사면 검은 비닐봉지에 운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포장해 주는 거는 그거는 면세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식용이에요. 식용 미가공 식료품은. 그래서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전분, 면류, 떡, 팥, 콩, 앙금, 묵, 인삼차 이런 거는 과세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 중에 천일염과 제제염은 면세지만 정제염, 맛소금, 죽염은 과세다. 그리고 홍삼 및 홍삼불맛. 홍삼은 수삼을 쪄서 만든 거죠. 쪄서 말린 거. 그러니까 쪘기 때문에 본래의 성질이 변했어요. 수삼이라 하면 인삼을 밭에서 갓딴 걸 수삼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삼을 말린 홍삼도 과세 대상입니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단순 가공식료품, 김치와 두부,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등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요거는 과세다. 하지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할 때는 그때는 면세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서 하나의 거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앞선 차시에 보면 주된 재화, 부수 재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이해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재화가 면세면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면세고, 주된 재화가 과세면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과세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생활필수품 중에 두 번째는 아니네요. 식용. 이번 미가공식료품 중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을 한번 볼게요. 수입 미가공식료품. 수입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는 국내하고 범위가 전부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다 동일한데 한 가지만 틀려요. 커피와 코코아도. 거기 보면은 각피, 웨이스트, 껍질 다 포함하는 거예요. 커피와 코코아두는 수입할 때 관세가 감면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죠. 그래서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만 수입 시 과세한 커피를 다시 미가공, 원두 상태로 국내에 공급 시 그때 면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입산 미가공식료품은 국내산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커피와 코코아두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기초생활필수품 두 번째로 비식용 국산 농축수 임산물을 볼게요. 비식용은 먹을 수 없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산이어야 돼, 국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국산 농축수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 미가공식료품 성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건 성상입니다. 성상이 변화되지 않은 정도의 원시 가공을 거친 거. 그리고 원시 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도 같이 면세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 볏짚, 왕골 요거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원료로 해서 만든 돗자리, 공예품은 과세라는 거예요. 성상이 변했죠. 그리고 수입 생훈목은 국산이 아니죠. 그래서 과세입니다. 수입 해군목은 과세지만 여기 보시면 수입산 해군목을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같이 면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북한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은 여기 면세라고 돼 있네요. 왜 면세일까요? 북한산은 국산이 아닌데 북한산은 면세를 적용할 때는 국산으로 그냥 봐줍니다.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근데 영세율을 적용할 때는 또 수출하는 걸로 봐서 또 영세율을 적용을 해줘요. 좀 약간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해주죠. 북한산이라는 그런 특수성, 솔직히 북한하고 우리가 좀 거래가 이렇게 자유롭게 잘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수입한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도 면세가 적용된다는 거,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필수품 중에 기타 생활필수품을 한번 볼게요. 수돗물은 면세 줘야겠죠. 가장 중요하죠. 물 없으면 사람 살 수 없으니까. 하지만 수돗물은 무조건 면세가 아니에요. 수도 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 사업용 물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돗물은 이제 과세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계 내에서 선박 등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한계라면 하면 항구와 항만의 경계를 말해요. 거기서 선박, 그러니까 어선 같은 경우에 공급하는 수돗물, 이게 선박급수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과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무조건 다 면세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하지만 유연탄, 갈탄, 착화탄, 그러니까 번개탄 같은 거, 연탄용 불쏘시개 이런 거는 과세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여성용 위생용품, 여성용 생리대는
원래는 과세였어요. 과세였다가 2004년도부터 그 여성단체의 건의를 받아서 면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필수품 중에 여객 운송 용역을 한번 볼게요.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일반 서민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면세를 해줘야 되는데 또 이 대중교통 용역이 무조건 면세는 아니에요. 여객 운송 용역, 마을버스, 전철, 시내, 시외버스,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입니다. 이 일반 고속버스는 원래는 올해까지만 면세였어요. 내년부터는 과세였는데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일반 고속버스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이거 비교해서 우등 고속버스가 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비싸고 빠르고 편안하고 관광 목적 이런 경우에는 과세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기 빠르죠. 그리고 우등 고속버스 아주 편안합니다. 전세버스, 택시, 자동차 대여, 렌터카, 그리고 수중익선. 수중익선은 뭐냐면 배 밑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배를 말한대요. 에어쿠션선. 에어쿠션선은 호버크래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어쿠션이 있어요. 배 밑에 에어쿠션이 있어서 되게 편안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배. 그리고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 그리고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그리고 고속철도 여객 운선, KTX, SRT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 삭도시설, 케이블카를 말해요.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관광용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고, 버스표 자체는 면세죠. 버스표, 운송용의 대가니까. 근데 버스표를 위탁 판매하고 받는 위탁 판매 수수료, 요건 과세입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임차료는 과세다. 근데 일반 어떨 때 보면 이제 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회사에서 파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급하게 관광버스 회사에다가 이제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서 급히 전기 노선에 이제 투입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때 이 관광버스의 전기 노선 운행한 대가를 임차료 형식으로 받으면 그건 과세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임차료니까. 근데 다만 그 공급한 일반 전기 노선 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다면 이 관광버스가 그때는 같이 면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일반 전기 노선 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면세를 적용을 해줘요. 지금까지 그 부가지세 그 면세 규정의 의의와 그리고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